매일같이 하늘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놀라운 광경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지금부터 하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이걸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국제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죠. 그런데 말이죠. 법률가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왜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거든요. 잠깐, 근데 하늘은 도대체 누구 거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비행기가 막 발명됐을 때 하늘은 정말 아무런 규칙이 없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죠. 뭐 국경이 있나요? 신호등이 있나요? 그런데 비행기가 점점 발전해서 국경을 막 넘나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법학자들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쪽은 하늘은 주인 없는 바다처럼 누구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공역 자유설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내 땅 위의 하늘은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걸 공역 주권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1910년에 19개 나라 대표들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됐던 거죠. 결국 하늘은 한동안 주인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논쟁을 정말 한 방에 단번에 끝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네,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비행기가 정찰기로 또 폭격기로 쓰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나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통제되지 않는 하늘은 그냥 활짝 열린 대문이랑 똑같구나. 하늘은 자유롭다는 그 낭만적인 말이 순식간에 우리 집 안방까지 위협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1919년 파리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 길고 길었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핵심 원칙은 아주 명확했어요. 딱 하나,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 영공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다. 바로 이게 최초의 국제 항공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파리 협약이 물론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비행기 기술은 또 한 번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 본격적으로 대중항공 여행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더 강력하고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죠. 역사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19년에 파리 협약으로 처음으로 뼈대를 세웠고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항공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1944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세계는 이제 전후의 새로운 항공 질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1944년에 맺어진 시카고 협약입니다. 여기서 영공 주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전 세계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관리할 아주 중요한 기구죠. 국제 민간항공기구 IHO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갈 때 적용되는 거의 모든 규칙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적인 규칙들이 오늘날 하늘을 나는 모든 비행기에 똑같이 적용될까요? 이제부터는 그 실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닙니다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거든요. 국제항공법의 가장 큰 원칙은요. 평화로운 시기에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군용기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에요. 그럼 국가 항공기가 뭐냐 궁금하시죠? 군용기는 당연하고요. 세관에서 단속할 때 쓰는 비행기나 경찰 헬리콥터처럼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행기들은 국제항공법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빠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 엄청 많잖아요, 드론. 조종사가 타지도 않는 이런 최신 기술에도 과연 이 오래된 법이 적용될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1944년에 만든 이 협약에 이미 조종사 없는 항공기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덕분에 오늘날의 드론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영공을 날아가려면 반드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허가받을 때 정해진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건 다 이런 치열한 역사 덕분이에요. 수많은 논쟁과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덕분인 거죠. 말하자면 하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고 민간 기업이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심지어 우주 관광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20세기에 만들어진 이 규칙들이 21세기의 새로운 하늘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늘의 규칙, 그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쓰이게 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